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에서 조용히 살던 정혜. 그러나 효도를 내세운 아들 부부의 방문은 함정의 시작이었다. 감금 착취고립 그리고 창고 문틈새로 스며든 단 한 줄기 눈빛이 그녀의 삶을 다시 열기 시작한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73세 김정혜 씨는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지만 외로움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이 집은 정혜 씨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사업에 실패한 뒤 그녀는 식당 주방에서 공장에서 아파트 청소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경이는 잘 살고 있겠지. 아들 김도경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혼했다는 소식도 전화 한 통으로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자식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띵동띵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혜 씨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문 앞에 아들 도경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일 것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연이라고 해요. 서미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도경아, 이게 얼마만이니? 정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니? 괜찮아.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혜 씨는 서둘러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연이 일어나 주방으로 왔습니다. 정혜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미연은 자연스럽게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절한 며느리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도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어머니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냥 시간이 자꾸 미뤄지고. 됐다.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어. 정혜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어머니,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뭐? 정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는 거 위험해요. 요즘 노인들 타깃으로 한 범죄도 많고, 만약 집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미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도경이 정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엄마 곁에서 살고 싶어요.
정혜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함께 살자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는 언제든 좋으니까요. 미연이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두 사람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도경은 맛있게 먹었고 미연은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시다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혜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스쳤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집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끝이야. 도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미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혜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벌벌 떨리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정혜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며 천천히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합가 후 첫 2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도경과 미연은 정혜 씨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미연이 차를 끓여주었고 도경은 퇴근 후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정혜 씨는 그날 밤 들었던 이상한 대화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착각이었을 거라고 아니면 농담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이 되자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카드 분실 사고가 많대요. 어느 날 아침 미연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카드 보관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만 하시면 돼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을게. 정혜 씨는 거절했지만 미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타깃으로 한 보이스피싱 아세요? 카드 정보 빼가는 거요. 안전을 위해서 제가 보관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엄마, 미연이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도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정혜 씨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미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갑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엔 핸드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쓰시는 휴대폰도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쓰시는 휴대폰은 오래돼서 배터리 수명이 짧아서 자주 충전해 줘야 해요. 미연이 정혜 씨의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아, 그냥 두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는 푹 쉬세요. 제가 다 챙겨 드릴게요. 그날 이후 핸드폰은 미연이 관리했습니다. 아침에 건네주고 저녁에 다시 가져갔습니다. 충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충전을 한다는 이유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고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밖에 요즘 위험해요. 미연이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정혜 씨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마트 좀 다녀오려고. 제가 다 사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요즘 교통사고도 많고 길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나 혼자 다닐 수 있어. 괜찮아. 어머니, 미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정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 씨는 혼자 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 씨는 거실 천장 모서리에 작은 렌즈 같은 것이 설치된 걸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니? 아, 그거요. CCTV예요. 도경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집에 혼자 계실 때 많잖아요. 만약 쓰러지시거나 하면 바로 알 수 있게 설치했어요. 내 방에도 있니? 네, 안전을 위해서요. 정혜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좀 불편한데.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 좀 해줘요. 도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엔 더 기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혜 씨가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도경아! 정혜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요? 도경이 복도에서 대답했습니다. 문이 안 열려. 아,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잠갔나 봐요.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도경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심할게요, 엄마.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이 반쯤 잠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항상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정혜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혜 씨는 창문 너머로 이웃 김 여사가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정혜 씨는 우연히 담장 너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씨 댁할머니, 요즘 치매기가 있대요. 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며느리가 참 효자네요. 이웃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치매라니. 자신은 멀쩡한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정혜 씨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카드를 쓸 수도, 전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문은 밤마다 잠겼고 CCTV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롭게 산책하는 소리, 마트에 가는 소리, 친구를 만나는 소리. 정혜 씨는 자신이 점점 갇혀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주인에서 허락받고 움직이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이러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물음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연이 정혜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정혜 씨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무거웠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창고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연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경이가 회사 서류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대요. 어머니 물건 중에 안 쓰시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어.
정혜 씨는 천천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박스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정리하시면 돼요. 미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혜 씨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스 하나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미연아? 정혜 씨가 급히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아,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겠지. 곧 열어줄 거야.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정혜 씨는 무릎을 꿇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제발. 그때 문 너머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거기서 정리 좀 해주세요. 미연아, 농담이지? 문 열어줘. 내일 아침에 식사 넣어드릴게요. 오늘은 거기서 주무세요. 발걸음 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정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창고 바닥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담요도 이불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이 되자 문 아래 틈으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었습니다. 먹고 일 시작하세요. 미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웠습니다. 그날부터 정혜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문틈으로 간단한 식사가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정혜 씨에게 창고 정리, 박스 나르기, 낡은 물건 분류하기 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거 다 정리해 주세요. 미연아, 나 좀 나가게 해줘. 제발. 일 다 끝내면 나가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일이 주어졌습니다. 정혜 씨의 외출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습니다. 창고는 사실상 감금 공간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도경일까요? 미연일까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어둠 속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미연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혜 씨는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찔렀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아. 도와줘. 정혜 씨는 간신히 문까지 기어갔습니다.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아파. 도와줘.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일을 안 하세요? 아파. 허리가. 병원에 가야 해. 병원요? 미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환자가 무슨 병원이에요, 집에서 쉬시면 나아요. 아침에 아니야. 멀쩡해. 정혜 씨가 소리쳤습니다. 미연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인지 아닌지는 제가 결정해요. 그 순간 정혜 씨가 문틈을 비집고 나가려 했습니다. 미연이 정혜 씨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들어가세요. 정혜 씨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몸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으, 미연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도경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응, 그래. 걱정 마. 곧 끝나. 핸드폰 통화 중이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되어 있었는지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예. 엄마 집 곧 우리 거예요. 명의만 넘기면 됩니다. 그럼 대출 다 갚을 수 있어요. 정혜 씨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할 거야? 전화 너머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돼요. 아니면 그냥 창고에. 뭐, 알아서 되겠죠. 도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집을 빼앗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효도도, 걱정도, 가족의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미연이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허리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내 아들이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창고 창문 틈으로 달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정혜 씨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야 해.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혜 씨는 창고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무릎에서 흐른 피는 이미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으. 작은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골목을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으, 정혜 씨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와 주세요.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웃 박 여사였습니다. 정혜 씨보다 몇 살 많은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저 김정혜예요. 창고에 갇혔어요. 정혜 씨는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혜 씨, 거기 있어요. 박 여사가 창고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박 여사가 문 아래 틈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곳으로 정혜 씨의 눈이 보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정혜 씨, 왜 거기 계세요? 문 열어드릴게요. 박 여사가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미연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람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 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창고에서 소리가 나서요. 정혜 씨가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아, 미연이 황급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양이 소리예요. 요즘 길고양이가 자꾸 창고에 들어와서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고양이요? 박 여사는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연의 눈빛이 너무 급했습니다. 말투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처리할게요. 미연이 박 여사를 밀어내듯 현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밤 늦었는데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박 여사는 뒤돌아 창고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손가락 하나가 보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였어. 정혜 씨 목소리가 맞았어. 박 여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1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게 있어요. 다음 날 새벽 골목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도경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창고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창고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도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열어주시죠. 영장 있으세요? 미연이 나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사람이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도경과 미연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쳤습니다.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혜 씨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떨리는 몸. 무릎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경찰 한 명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식 있으세요? 정혜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119 불러요.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경찰은 도경과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 경찰서에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도경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가 치매가 있어서 혼자 있으면 위험해서. 치매요? 경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도경과 미연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정혜 씨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들것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신선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정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달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았구나. 나 살았어.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차에는 도경과 미연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골목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박 여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혜 씨는 들것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옆에서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정혜 씨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정혜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치료를 받고 나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릎의 상처도 깨끗하게 소독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상태 어떠세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혜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김정혜 씨,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분과 며느리분이 진명의 이전을 시도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알고 있었어요. 정혜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동사무소 직원분과 상담했었어요. 경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제요? 아들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혜 씨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명의보호 조치랑 상속 포기 각서를 미리 작성해뒀어요. 동사무소 직원분이 도와주셨죠? 경찰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완벽하네요. 아들 부부는 법적으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이길 바랐어요. 아들이 정말 효도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 믿고 싶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할머니,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서류 덕분에 할머니 재산은 완전히 보호됩니다. 정혜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후 정혜 씨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상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와 몇몇 이웃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정혜 씨 어디로 가실 거예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강릉이요. 바다 근처로 가려고요. 혼자서요? 네,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정혜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요. 박 여사는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사세요. 가끔 전화해요. 그럴게요.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정혜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릉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을 심을 수 있는 텃밭이 있었고 집 뒤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혜 씨는 짐을 내리고 마당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향기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짠내와 함께 싱그러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창고의 곰팡내 대신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정혜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정혜 씨는 마당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이웃 할머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옆집에 사는 이순자예요. 안녕하세요. 김정혜입니다.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랑 같이 텃밭 가꿔요. 같이 하실래요? 정혜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부터 정혜 씨는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집 마당을 가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혜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땐 얼굴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정혜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정혜 씨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모래를 밟는 감촉이 좋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 리듬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혜 씨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냥 나로 살겠어. 바람이 그녀의 백발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정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매달리지도 원망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남편에게 말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 말아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등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포근한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끓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쳤습니다. 정혜 씨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73년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김정혜라는 이름으로 그 자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정혜 씨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그녀만의 인생이었습니다.